내란 선동으로 쌓아 올린 사기 탄핵의 탑은 허물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논평 제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오늘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무효, 헌재의 탄핵안 각하를 주장하면서 역공 모드로의 전환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이나 체포영장 집행 문제의 양비론 또는 양다리식 애매한 행보를 보였던 여당이 오늘 대통령 지키기에 본심을 드러내면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이로 인해서 전국에는 어떻게 파장이 미칠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신동욱 대변인의 논평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요, 오늘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주축이 된 대통령 탄핵 소추가 내란 선동으로 쌓아올린 사기의 탑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요, 이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 혼란과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내란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에서 38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라면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이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요, 이 졸속적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의 이런 논평,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을 국민에게 밝히는 글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달라 보입니다. 신 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하나하나 직접 겨눴습니다. 네, 신 의원은 민주당 주축의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 체포 집행을 이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수본에 보냈다가 8시간 만에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면서 스스로 이 위법, 무법한 형태로 법적 논란을 자초하면서 세계적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자중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탄핵과 특검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 혼란과 국론 분열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논평은 신동욱 대변인의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는요,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입장 정리라고 봐야 할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민주당을 향한 역공에 나섰고요. 신동욱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그 전면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달라진 기류는 국민의힘 내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은 공식 SNS 계정 커버 사진을 국민 기만, 사기 탄핵,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비판과 헌재를 향한 압박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로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을 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본인들의 전술을 헌재의 뜻처럼 빙자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헌재에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헌재가 침묵을 키우면서 의혹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란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합니다.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저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 지금까지 이제 기자들이 일문일답을 할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한 입장 보였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입장이었는데 오늘 공식 논평을 보면 확실히 야당에 대해서 나를 세웠고요. 또 헌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지금 요구하는 부분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인 거죠. 내란죄를 뺀 게 아니고 내란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로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요.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정리한 이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는 겁니다. 당시 권성동 대표도 얘기했던 것처럼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르다.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용하되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정리된 거고요. 그 입장 그대로 정리해서 발표한 건데 이게 마치 내란죄를 빼고 나아가서는 내란죄가 근거 없는 주장인 것까지 지금 입장이 나아간 건데요. 저는 이런 분위기나 상황이 전체적으로 그 대통령 책임론, 그래서 조기 대선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탄핵 심판 자체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실제 이 조기에 어떤 탄핵이 현실화돼서 조기에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선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미리 어떤 포지셔닝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영국 속담에 보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면 탄핵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에 시야가 미쳐야 됩니다. 탄핵 심판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한민국이 국민 통합이 되고 국민들 사이에서 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탄핵 심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논란이 최소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이 이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에 관한 법률적 주장을 빼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적절하다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탄핵 소추 안에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형사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헌법 위반 부분만 헌재에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수긍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을 했는데 왜 탄핵 심판에서 갑자기 내란죄 주장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석 대변인 논평으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레토릭을 걷어내고 봤을 때 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점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